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지금 마감은 약 3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확인하고요. 종목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저점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힘없이 밀려 내려가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 1.27% 마이너스 불 들어와 있습니다. 30포인트, 오늘 하루의 낙폭이 30포인트나 되네요. 그래서 2406.8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2401포인트 선이었죠.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되면 오늘 5일선, 20일선 모두 다 종가 기준 이탈하게 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더 깊게 빠지면서 이쪽도 5일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 3개 모두 다 오늘 이탈하는 큰 음봉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전일 종가 수준이었다가 점점점 뒷걸음질 치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2.19% 하락하면서 717.47포인트 선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사리 좀 올려놓은 부분을 이 거래일 만에 어찌 보면 오늘 하루 만에 모두 다 반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하루의 낙폭이 15포인트나 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이 종목의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죠.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 두 종목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요즘에 리튬 관련된 키워드 상당히 좀 관심 많으신데 새로운 리튬 관련주고요. 카자흐스탄에 이런 리튬 광산을 개발을 하는데 이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으로 거래 마칠 준비합니다. BP도 이 종목도 개별 뉴스고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 백신 개발 소식,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강세 움직임, 상한가 안착 마감 예상됩니다. 상한가 잔량이 많지는 않네요. 한 2만 주 정도 주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경동인베스트 이렇게 두 종목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황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레몽라인처럼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 나타내지만 아침 이 개장 직후에 웹툰 관련된 종목 체크할 때만 하더라도 미스터블루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후발주자를 찾는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미스터블루도 12%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 그 밖에 뉴라든지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의 순환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많은 우려를 낳았던 이 위믹스 관련주들,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오늘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지난 금요일에 하한가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15%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도 모두 다 약세권 내 흐름.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합 정도가 되네요. 위메이드 맥스가 10% 정도의 약세 흐름을 띠면서 이 위믹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약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거래소에서는 카카오 관련된 종목하고요. 조선주들 낙폭이 상당히 좀 깊게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5%. 11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어두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 보합권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았지만 아시아 증시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뚜렷하게 어둡다라는 점 좀 확인이 됐는데요. 바로 이 중국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지 지금 코로나19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반발도 커지고 있고 전국 혼란과 관련된 우려감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가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국내에서도 원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 이런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상화폐 가격 같은 경우도 중국 불안 등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중국발 악재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마감이 됐으니까요. 보시죠. 니케이 225 지수는 그래도 많이는 안 빨렸습니다. 0.42%가량 하락하면서 28,162.83엔대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28,000원선 위협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일본 증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대 빠졌었고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유지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점 부근을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 낙폭이 아주 약간씩 만회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기준으로는 0.97% 하락하면서 3,071.7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천 쪽은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이네요. 0.96%의 약세권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내부의 반응, 시위라든지 이런 반응을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지난주 후반에는 지준율 인하 발표가 됐는데 이런 완화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악재,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는 좀 묻히는 양상이고요. 거기다 홍콩도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이 민감도가 상당히 높죠. 이 상승을 할 때도 하락할 때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오늘 장에서 확실히 낙폭이 좀 더 깊게 나오네요. 1.8% 하락하면서 항생지수는 17,258 정도 수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도 요동쳤습니다. 갭 상승이죠.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상승 움직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밴드폭이 1,334원에서 1,342원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들수록 탄력이 더 커져가지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하루 만에 16원 넘게 올랐습니다. 16원 50전 상승하면서 1,340원 20전에 거래 마쳤고요. 다시 1,340원대 올라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되는 원달러 환율 움직이면서 시장이 다시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해진다라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아시아 증시는 중국 제로 코로나 시위 여파로 다시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하면서 반등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양시장 모두 2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분봉 차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좀 크게 만들면서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아래로 뚫린 모습 연출됐는데요. 장 초반 이렇게 크게 밀렸지만 개장 직후 1% 넘게 밀려서 2410선까지 이탈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시 지수 하락 방어 시도 나오면서 이게 상승 기조를 보였지만 다시 지수는 크게 밀렸습니다. 2415포인트 선에서 수급 공방을 벌였지만 마감 직전 2400선 초반까지 크게 다시 한번 밀렸고요. 막판에 방어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2410선 턱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21포인트가량 하락했고요. 종가 2408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세가 좀 짙었습니다. 막판 들어 연기금이 매도 물량 좀 크게 키우면서 기관이 2,670억 가까이 가장 크게 매도를 했고요.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 1,220억 가까이 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순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3,551억 가까이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다 보니 전업종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의약품 섹터가 1.73% 가까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백신 개발 파트너사가 메르스 백신 개발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임상 결과 또한 우려감이 커졌다는 이런 악재가 반영이 됐고요. 또 섬유회복 업종 가운데 FNF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71% 가까이 하락세로 마쳤고요. 또 오늘 인터넷주와 개인주들의 약세 속에 서비스 업종이 1.6%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증권 섹터와 운수창고 섹터 역시 1.6%대의 나란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피하지 못한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5만 원 선으로 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6만 원대는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는 6만 100원으로 약 1.48%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는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종가는 8만 3,100원 터치하면서 2.3%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업체들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 SDI 홀로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늘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1.5%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56만 2천 원에 터치했고요. 이어서 LG화학이 약보합입니다. 종가는 71만 9천 원에 약 0.3%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종가는 88만 5천 원 부근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셀트리온 역시 부진한 흐름 이어가는데요. 종가 부근 들어서 1%대의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종가는 17만 3천 원에 1.14%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국내 배터리셀 업체들과 연이은 조인트벤처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됐는데요. 종가는 1% 이내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16만 7,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기아는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웠었지만 그래도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6만 5,400원으로 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동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카카오의 낙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종가는 2.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5만 4,6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네이버 역시 2%대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18만 500원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LG그룹이 애플카 사업에서 협력할 거란 소식이 다시 한번 부각됐는데요. LG그룹의 전장 사업이 애플카 출시와 맞춰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란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또 일부 언론에서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부회장이 내년 1분기에 대형 조인트벤처를 추진할 거란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먼저 LG전자가 4%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9만 3,2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아래쪽에 LG이노텍 역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장중에 낙폭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쪽에서 현우산업과 그리고 대성파인텍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우산업이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8%대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대성파인텍이 5.4%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희비가 엇갈린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탄산칼륨 제조기업인 유니드가 화학사업부와 보드사업부로 나눠서 인적 분할한 이후 오늘 거래를 재개했는데요. 유니드는 7% 가까이 급등했지만 유니드 BT 플러스는 27% 이상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5.66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717.90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부터 720선으로 밀리면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후에 지수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주면서 720선에서 위태로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720선 초반 부근에서 수급 공방을 계속 벌여오다가 후반부 들어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막판 들어 2% 넘게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2% 넘는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1,260억대 가장 크게 매도를 했고요. 이어서 외국인이 752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홀로순 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이 2,074억 가까이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불을 켠 채 마감을 한 종목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업체들이 셀업체들과 동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에 비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종가는 10만 9,500원 터치하면서 약 3.4% 가까이 하락폭을 키웠고요. 에코프로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만 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LNF가 장중에 1%대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지만 막판 들어 낙폭을 좀 키웠고요.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는 21만 3천원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첨보 역시 오늘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종가는 24만 400원 터치하면서 약 1.9%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가운데 HLB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오늘 6.2% 가까이 빠졌고요. 종가는 33,200원에서 형성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1.8% 가까이 하락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종가는 2.86% 가까이 하락한 64,5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들은 오늘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카카오 게임즈가 3.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43,500원 가까이 하락했고요. 이어서 펄어비스 역시 3% 가까이 밀렸습니다. 종가는 42,7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이번에 웹소설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웹툰 플랫폼 미스터블루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웹소설 서비스가 제공 중인데 방송 이후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히트를 쳤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 쪽으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미스터블루가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6,9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아래쪽에 DNC 미디어 그리고 애니플러스와 대원미디어 역시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애니플러스가 6.7% 가까이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3,575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제작사 주가는 장 초반에 급등했지만 낙폭을 좀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레몽레인이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나오면서 9.4% 가까이 하락했고요. 위즈윅 스튜디오 역시 1.2%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